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명윤 소장 모셨는데요. 한동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대표가 된다는 무쇠론이 하여튼 이 TV상에서는 많습니다. 종편을 비롯해서. 근데 지금 그 종편 사실에서도 그 평론하시는 분들이 매우 한 측관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서 계속 이제 언론에서 올려치기를 하니 그게 대세론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는 또 필드에서 느끼잖아요. 그래요. 필드에서 느껴본 거는 냉랭합니다. 정말 한인 것 같습니다. 잡잡합니다. 호응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또 그동안에 계속 응원해 오셨던 분들은 저것만큼은 되면 안 된다. 또 분란이 일어난다. 우리가 또 박근혜 대통령 그건 아니지 않냐 알고 겁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부의 적이 무섭다고 지금 이제 원한을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원희룡 후보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타겟이 돼서 계속 공격을 받는 거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는 부정선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참 그 여론이 형성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뭔가 이것을 얘기하면 반역자 취급을 받게끔 여론이 형성한 다음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거의 몰매 맞듯이 막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도 그 원희룡 후보가 한 측근 쪽에서도 뭐 지금 내부를 분란시킨다, 내부의 적이다, 뭐 지금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있는 게 원희룡 후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후보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을 이끄는 상황에서 논란과 의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TV 토론인데. 그럼요. 그게 토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토론에서 그럼 상대 칭찬해 주려고 토론하나? 그러면 저기 아니지. 개를 해야죠. 그래. 그러니까 침묵해요. 그러니까요. 토론회 하면서 그 유권자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원희룡 후보가 뭐 진흙탕 싸움에서 뭐 분당까지 간다느니 내부의 적이 무섭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예전의 상황이 오버랩 되기는 해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누가 먼저 권력을 쥐느냐의 싸움. 사실 유력한 대권 후보 둘이서 당내 경선을 하면서 서로 치고받았던 내용들이 2008년 그쯤에 나왔던 내용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게 도화선이 돼서 뭐 터졌다 정도. 지금 상황도 그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하고 이것을 또 시작으로 보수의 괴멸을 또 낳을까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요. 결론은 뭐냐면 한동훈이 당대표 후보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네. 지금 안 나왔었어야 될 사람이 나왔으니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고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직전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를 하고 몇 달 만에 나온다는 게 이기는 정당 만들기. 자기가 대패한 사령탑이어놓고 몇 달 만에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게 됩니까? 사과와 반성도 없이.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가 다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승률을 높인 적은 없어요. 지금 그 생각해 보시면 총선도 승률을 높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과 뭐 문재인 상대로 싸워서 승률을 높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더 공고하게 해줬어 한동훈이. 그러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럼요. 국회에 나와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면서 뭐 유창훈 판사 앞에 가서 읍소를 하면서 다시 부활하는 그게 마치 그냥 무죄처럼 국민들에게 또 인식을 가게끔 체포동의안에 구속에 대한 자신이 없었으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나와서 큰 이슈를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불구속 기소로 계속 수사를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게 맞지. 뭐 지금 그렇게 보면 한동훈이 그렇게 승률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문재인을 수사를 하지 않고 결코 비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지금 당 대표를 받았을 때 어떨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 조금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어서 예. 한번 이 화면은 아닌데 예. 이제 국민의힘의 이재명이 한동훈이다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한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한재명이라고 네, 그래요? 이재명과 한동훈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현직 대통령과의 갈등. 그러니까 이재명은 문재인과 갈등이 있고 이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있다. 두 번째, 각각 이재명과 한동훈이 극성 팬덤을 가지고 있다. 개딸이냐 한딸이냐. 그러니까. 뭐 쪼까이 들었다 안 들었다의 차이지 똑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3번이 비리에 관련돼서 주변인이 자살을 한다. 이재명 같은 경우도 카운터가 6인이죠. 네. 한동훈은 그 박근혜 대통령 적폐청산이라는 것으로 한 1,000명 정도 수사하고 200명 구속 기소시키고 그다음에 깜빵 보내고 난 다음에 5명이 자살했죠. 얼마 전에 그 국민의힘의 기조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극도로 이제 당과는 무관하게 개인 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당무 감찰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원희룡 후보가. 그러니까 뭐 의심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죽음과 상관없다잖아요. 김문기도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쳤는데도 눈 안 마주쳐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총선 기간 동안에 기획과 조정을 맡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공천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갑자기 희한한 이 타이밍상 자살이 그렇게 또 뭐 분리돼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 그러나 이제 당 차원에서 너무 크게 가니까 뭐 거의 빌런식으로 가니까 이제 자제를 하는데 똑같이 카운트해 보면 이재명도 주변인 자살이 6인, 한동훈도 주변인 자살이 6인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5명이 자살했잖아요. 이제 그 수사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면서 5명이 자살을 해요. 여기에 이번에 플러스 1명까지 넣어 봅니다. 그냥 이제 맞춰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정말 우스운데요. 뭐예요? 이재명의 형 보수지, 한동훈의 형수 일식. 둘 다 공통점은 형수를 우습게 한다.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을 이렇게 약간 우습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분당 대회, 이제 극으로 가는 이 분당 대회가 아픈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습기까지 하다. 이제 우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좌파 세력과 손잡고 들어온 한동훈이 이 개혁이 정말 개혁이 되겠느냐. 이거는 개혁이 아니다. 좌파 세력들과 손잡아서 우파를 개혁하겠다는 것만큼 웃긴 일이 어딨냐.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당대표가 되도 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당내 경선이 이게 탄핵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한동훈이 미래 권력이 됐을 시에 그때 이 지금의 이런 의혹들, 논란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 왜냐하면 화면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보여주시죠. 예전에 한번 기억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2007년이네요. 2008년이 아니었네. 2007년에 주고받았던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와 도곡동 땅이 문제가 돼서 곤란을 겪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기 다들 아실 거예요. 대장동 게이트도 당내 경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이낙연과 함께. 예. 그다음에 그 김혜경의 트윗, 해경공 김씨 그 트윗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에 대해서 귀걸이 아빠라고 이제 놀리듯이 비난한 것들도 그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서 전해철과의 나온 말이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천공 때문에 계속 천공과 연결돼서 골치 아프잖아요. 이건 누구의 입에서 나온지 아세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유승민 입에서 나왔어요. 유승민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승민이 천공을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사실 그 천공이라는 사람은요 온 동네 간섭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흐르는 게 뭐 정치 사회 뭐 연애만 빼고 다 그 했구만. 분야에만 그 연애 부분만 빼고 전부 다 방송을 다 하는데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얻어 걸려라죠. 근데 그때 이제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고리를 딱 연결한 게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그 유승민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미래 권력에 한동훈이 서 있다라고 봤을 때 오늘의 이런 진흙탕 싸움이 그 미래에는 굉장히 아픔으로 뭔가 터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오버랩 된다는 건 뭐예요? 저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거 보시면 문재인이 양산 책방에서 작은 콘서트 하면서 저 뒤에 보면 동그라미 네.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네. 근데 한동훈의 등 뒤에 이거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네. 문재인은 한동훈의 등 뒤에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건 문재인이고 이건 한동훈인데 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같이 가면 함께와 같이는 같은 말이고 네. 동의어고 네. 길이 된다. 그리고 예전에 그 문재인이 뭐 이제 뭐 금배지 대선 때 문재인 1번가에서 배송왔습니다 배송왔습니다 해서 그랬죠. 택배를 들었어요. 택배. 여기도 총선 기간 동안에 또 택배네. 네. 그래서 저는 오버랩 되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과 문재인이 다르지만 같다. 같지만 다르다. 그러니까 왜 그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 문재인과 오버랩 되고 또 이재명과도 또 오버랩 되는 게 있고 준석이하고 또 그러니까. 작전이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네. 그리고 그 대응하는 방식도 이재명식이에요.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 난 모른다 이러거든. 네. 댓글 조성팀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네. 사람인데 그리고 아니 지지자가 댓글 쓰는 게 뭐가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딸들 댓글이 어떻게 다는지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저는 매우 치사하다고 봐요.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이재명식이더라고. 이게 이재명식이죠. 눈 안 마주쳐서 고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당내 그 여론 돌려가지고 나간 부분을 가지고 나는 모른다. 우리 캠프랑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지도자로서의 그런 매력 발산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재명식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뿔테안경이 이제 멋있더니 이제는 저 뿔테안경이 가면같이 보여. 그냥 저걸로 너무 가리네. 뭐 그리고 그 뿔테안경 안에 그 눈동자가 요즘에는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데 좀 뭔가 숨기고 뭔가 피하려고 그러고 뭔가 그런 눈동자들이 이렇게 보여요. 뿔테안경이 뭔가를 가릴 때 그잖아요. 그쵸.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 하고 강하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엔 멋있어 보이더니 요즘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정면 승부뿐만 아니라 이게 좀 피해가는 답변들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강했던 모습 그리고 뭔가 정의로웠던 한동훈은 이미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부인 있잖아요. 진은정 검사요? 진은정 검사에서 뭐 좌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네. 그걸 이제 타기 시작했죠. 다 이게 해놨대요. 어. 이거 해놔서 야 한동훈만 당 대표 되라, 대선 주자 되라, 아주 땡큐다, 아주 너무 다 준비해놨다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 걱정됩니다. 하여튼 걱정돼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네, 드리는 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러닝메이트라고 이야기했던 진종호 청년 최고위. 청년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진종호가 1979년 9월생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7월 20,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23일 끝나면 2달 남았어요. 2달. 끝나면 한 달 조금 지나면 이 청년이 아니라 장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년을 대변하겠다.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은 없죠. 정정당당 이런 건 없고 그냥 반칙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잠시 청년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만 45세 미만은 청년으로 분류를 하는 거. 2030의 뭐 의견을 듣겠다. 만 45세면
한국 나이로 46세, 47세인데 그게 어디 청년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 나이에 할아버지도 돼요. 아유, 그럼요.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46세면 할아버지 되는 나이에 무슨 청년이야. 그러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청년 의견을 듣겠다는 그 특별직을 갖다가 한 달,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조금만 지나면 장년이 되는 그럼 사람을 임기가 한 달이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한 달짜리야. 그럼 사퇴내야 돼. 청년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편법, 불법, 뭔가 반칙 이런 것과는 굉장히 멀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한동훈이 자체 발광하지 못하고 편법 끌어다 쓰고 정말 반칙 끌어다 쓰고 뭐 스포츠맨십은 사라지고 뭐 스포츠계를 대변해서 뭔가 직능직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비례를 받아서. 그러면 뭔가 반칙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미 한 측관들은 다 반칙을 하고 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호 자체가 이거 반칙입니다. 이게 나이가 한 달 남겨놓고서 청년을 팔고 들어오면 됩니까? 이 사격으로 그 금메달 그렇게 여러 개 따놓고선 스포츠맨십이 없어요. 최고위원으로 나왔어야지 당당하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청년으로. 네. 네, 김용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